그때는 내가 잡는 거 다 갔거든요. 거의 뭐 10배 차도 했어요. 그 10번째 간 음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민호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쿠팡 부업 아시죠? 쿠팡 이츠 해가지고 이제 요즘 배달 알바가 되게 핫한데, 저도 요즘에 시간이 날 때마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진짜 생각보다 돈 벌기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여러분한테 좀 소개 드리려고 이제 쿠팡 이츠에서 관리자를 하고 계신, 이제 지사에서 한 개 지사에서 관리자를 하고 계신 분을 한번 초청해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얼마나 배달 기사들은 버는지, 그리고 그런 말들 있잖아, 월 1,000만 원 번다. 그러려면 과연 어느 정도로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죠. 차차.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이렇게. 그러게요. 드디어 만나게 되네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에서 쿠팡 플러스란 협력사를 운영하고 있는 장동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죠? 현재는 쿠팡 플러스라는 협력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사들을 모집해서 쿠팡 음식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쿠팡 이츠에서 이제 쿠팡 플러스라는 게 또 있는데, 거기에서 협력사를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네. 쿠팡이 음식 배달을 하는 기사가 두 종류가 있어요. 네. 두 종류가 있는데, 쿠팡 이츠 일반 라이더 기사들이 있고, 네. 저같이 협력사를 운영하는 곳에 이제 소속으로 돼서 배달을 하는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지사 개념이죠, 제가. 그러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은 모르실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뭐가 다른가요? 쿠팡에서 운영을 하는 곳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랑 지사에서 소속돼서 일을 하는 거랑. 쿠팡 이츠 일반 기사들은 배차가 들어올 때 마음대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네. 거절이나 취소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장거리 콜이나 어디 외진 곳에 가는 이제 배달을 다 거절이나 취소를 하니까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쿠팡에서 이제 생각한 게, 협력사 대행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들을 상대로 협력사를 이제 줘서 쿠팡도 이제 지사를 운영해봐라. 그렇게 해서 기사를 관리를 좀 해줘라. 이게 뭐가 틀리냐면 금액 자체도 틀려요. 금액이 어떻게 틀리냐면, 일반 타는 기사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단가로 말씀드리자면 2,000원 초반대 2,200원, 2,300원 이 정도라면, 기본 단가가 쿠팡 플러스 소속 기사는 4,100원 정도가 돼요. 4,000원대. 이렇기 때문에 소속 기사가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단가 자체도 다르고, 이제 왜 협력사를 쿠팡에서 만들었냐 하면, 이제 배달 기피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협력사를 통해서 기피 지역까지 배달을 하도록 하게 이제 협력사를 만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좀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들이 있어요. 이제 배달 기사라고 하면은 네. 막 그런 말들 되게 많았잖아요. 막 이제 막 월에 1,000만 원 번다, 뭐 이런 말들 되게 많았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결론적으로는 네네네. 사실입니다. 정말요? 1,000만 원 이상 버는 기사들이, 네. 저희 일하는 기사가 40-50명 있는데 네. 여기서 한 3-4명 정도는 그렇게 벌어요. 정말요? 모두가 그렇게 버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네네. 월 한 400-500원 번다고 생각해야 돼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고소득자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배달이란 게 시간을 녹여야 돼요. 많이 타야지 수입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하루에 한 14시간, 15시간 이래요. 엄청 힘든 거죠. 이게 말이 14시간, 15시간이지, 저도 이제 해봤지만 그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진짜 1,000만 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은 맞네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일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지금이 비수기인데, 네네. 비수기, 성수기는 뭘로 판단하냐면, 네네. 겨울방학, 여름방학, 휴가철이랑 똑같아요. 네네. 학생들이 방학했을 때는 성수기고,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닐 때는 비수기로 따져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네. 덥거나 춥거나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그럴 때는 성수기죠 저희한테는. 근데 그만큼 위험 요소는 있다고 봐야죠. 그쵸. 예, 예, 아무래도 예. 이제 악천후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네네, 배달하다 보면은 좀 사고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평균적으로 배달 기사가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며칠 정도 일을 하게 되고 얼마 정도를 벌게 되나요? 이제 저희 지사에서는 일주일에 하루 쉬고 네네. 예, 한 달에 그럼 4번 쉬죠. 네네. 4번 쉬고 10시간 했을 때 400 이상은 벌어요. 네. 이런 12시간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밥 먹는 시간, 네. 그 다음에 좀 휴식 시간 네. 요런 거 빼고 한 10시간 정도 타거든요 기사들이. 그럴 때 시간당 한 2만 원 이상은 버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400만 원 좀 넘게 이제 그렇죠, 수익을 그렇죠. 가져갈 수 있다라는 예, 거죠. 예, 이제 예.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네, 주 6일 정도 일을 했을 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꽤 되는 편이네요. 보통 이런 거지 조금 베테랑 기사들은 그 이상이죠 사실은. 그리고 좀 이제 뭐 배달 플랫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제 양대 산맥이 있잖아요. 이제 쿠팡이츠 그리고 배민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배달 알바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어떤 걸로 경험을 맨 처음 해보는 게 가장 좋은가요? 배민도 배민 플러스 협력사가 있고 쿠팡도 쿠팡 플러스 협력사가 있는데 일단 제가 쿠팡을 하고 있으니까 쿠팡 쪽에서 먼저 하는 게 낫죠. 예,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제 바람이고 제 생각인데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네. 배민 플러스 단가보다 쿠팡 플러스 단가가 더 좋아요. 배민 플러스가 지금 단가가 3,000원이 안 돼요. 배민 플러스도 일반도 2,000원대, 협력사 소속 기사들도 2,000원대. 그러면 지금 4가지가 있어요. 네네. 배민 원 일반 기사, 배민 플러스, 그 다음에 쿠팡 이치 일반 기사, 네. 쿠팡 플러스, 네네.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쿠팡 플러스만 4,000원대예요. 피크 시간 기준으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분당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배민 하던 분들도 쿠팡 쪽으로 많이 이렇게 넘어오시는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배달 기사를 조금 하셨던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단가가 조금 센 쿠팡 플러스로 넘어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다. 그렇죠. 그러면 초보자가 하려면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쿠팡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쿠팡.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네네. 꾸준히만 하시면 돈 됩니다. 음.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500 정도는 기본적인 시간을 지켜주는 누구나 열심히는 해요. 네네. 근데 3시간을 열심히 하냐, 네네. 10시간을 열심히 하냐, 뭐 15시간을 열심히 하냐. 이 꾸준함이거든요, 그거. 그렇죠. 예. 꾸준함이 있으면 배달 일은 네. 큰 돈을 법니다. 그럼 배달해서 아파트 살 수 있는 거 맞네요. 배달에서 예, 한 30년은 해야겠네요. 아유, 30년, 30년이요? 네. 예.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1,000만 원을 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사실 15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쉽지 않잖아요, 진짜. 근데 지금 쿠팡이나 배민은 AI 배차로 한 건이나 2건만 넣어줘요. 네. 근데 예전에 이제 배달 대행 업체 같은 경우는 네. 콜이 뜨면, 주문이 뜨면 먼저 잡는 사람이 이제 임자예요? 예, 임자예요. 오. 그래서 항상 요거를 이렇게 두들겼어요. 맨 위에 콜이 먼저 뜨니까 항상 여기 콜이 없을 때 네네네. 항상 여기를 막 이렇게 두들겼거든요. 이제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라서? 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네네. 그때는 지금처럼 15시간 해서 1,000만 원 버는 게 아니라 네네. 한 10시간 이내로 해서 1,000만 원 벌었어요. 정말요? 왜냐면 지금은 1배차, 2배차지만 네. AI로 뭐 배민이든 쿠팡이든 그때는 내가 잡는 거 다 갔거든요. 거의 뭐 10배차도 했어요. 그 10번째 간 음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자영업도 해보셨다고 했는데 어떤 걸 해보셨나요? 11,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네. 제가 야탑에서 아빠의 주방이라는 돈가스 스파게티 전문점을 운영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릴 때부터 제가 음식점 사장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20대 때부터 거의 한 13년 동안 주방 일을 많이 했어요. 내 장사를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투자금이 좀 없어서 네. 한 8평짜리 배달 전문점, 주방만 꾸려서 하는 네. 배달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 어머니랑 둘이 제가 어머니 고생시켰죠. 제가 배달하고 어머니 이제 주방 일 하시고 네네. 저도
주방일 하면서 배달하고. 아, 그러면 자영업 했을 때 어땠나요? 음식점을 운영하셨을 때. 그때는 뭐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뭐 어머니랑 저랑 둘이 했기 때문에 네네. 거의 다 남았습니다. 오.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은 프랜차이즈도 아니었고 네. 여기저기서 경험했던 거를 네네. 토대로 제가 다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네네. 한 40% 정도 남았어요. 아, 이제 2인 예. 정도가 예. 순이익이 한 40% 정도 남았다. 예. 그러면 8평짜리 운영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월 매출은 어땠나요? 배달 음식점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월 매출이 한 2천, 3천 정도 됐어요. 오.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안 되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뭐 40%라고 하면 많이 남는 거죠. 어머니랑 제 인건비는 나왔죠. 그래도 괜찮았네요. 예. 네. 그때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네네. 지금도 맛집 랭킹, 가게 배달을 보면 맛집 랭킹이 있잖아요. 네네. 맛집 랭킹을 보면은 각 카테고리마다 1등 맛집, 2등 맛집, 3등 맛집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테두리를 금, 은, 동으로 이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네네. 맨 위에 네. 1, 2, 3 해가지고 네네. 거의 이제 매주 화요일 날 그게 이제 집계가 되거든요. 업로드가 네네. 되거든요. 네네.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그 금색 띠를. 월 매출 한 2, 3천 나오면 그 정도가 되는구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오. 예. 아, 그러면은 좀 장사가 잘 된 좀 이런 이유가 있었을까요? 장사가 잘 된 거 중에 하나가 네. 제가 혼자 배달을 하면서 생각대로라는 업체도 썼다고 했지만 네. 10개 중에 9개는 제가 무조건 했어요. 거의 100%를 했어요. 배달을 제가. 아. 근데 네네. 혼자 할 수 있었던 게 뭐 예를 들어서 배달을 동쪽으로 갔어요. 네네. 근데 서쪽에 손님이 배달 전화가 왔어요. 네. 그러면 제가 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구성품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헬멧을 쓰고 배달하면서 이렇게 끼고 받았어요. 아니 여보세요, 아빠의 주방입니다 이렇게. 근데 제가 지금 배달을 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손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네. 제가 지금 배달을 하고 있어서 네네. 늦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제 계속 전화 오면은 처음에는 30분, 40분 걸립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손님들이 그래도 시켜 드셨어요. 오. 왜냐하면 배달이 늦지만 네. 바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랬거든요. 네네.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쵸, 배민이나 그쵸. 쿠팡이나 음식이 다 나와 있죠. 네네. 막 1시간, 2시간 동안 방치돼 있다가 손님한테 가니까 아, 배달이 좀 늦어도 이제 배달은 바로- 늦지만 바로 만들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뷰가 엄청 좋은 거예요. 아. 아, 그러면은 현재는 지금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장사를 접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장사를 접게 된 게 배달 전문점을 계속 했으면 괜찮았는데 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야탑 역사 쪽으로 네. 한 20평 정도 되는 홀이 있는 곳으로 제가 옮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돈가스 스파게티로 술 장사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네네. 그 홀 장사는 술을 팔아야지 또 술이 많이 남잖아요. 네네. 이제 고기 장사를 좀 접목시키려고 네네. 고기 장사를 하면서 지금의 돈가스 스파게티는 배달을 해야겠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벌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에 이제 얻었어요. 네네. 얻었는데 그 건물주가 고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거기 공간 자체가 이제 고기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예. 음식점을 주니까 네네. 무조건 되는 줄 알고 아. 계약을 했다가 고기를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아, 그쵸. 그래서 하게 된 게 돈가스 포차라고 간판을 낸 거예요. 돈가스 포차. 이제 포차 안주를 추가해서 네. 장사를 하게 됐죠. 투자 비용만 1억 5천 가까이 들었어요. 아, 음식점 차리는데. 예. 그 전에 배달 전문점 할 때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80이었는데 네네. 지금 뭐 억 단위가 들어가고 월세가 뭐 한 200 얼마로 껑충 뛴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괜찮은데 네. 저도 지금까지 돈가스랑 소주 먹어본 기억이 그렇게 없거든요. 돈가스에 소주를 제가 먹은 기억이 없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면 또 홀이니까 저 인건비도 들어가고 네네. 알바도 쓰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에 막 4,500씩 마이너스 나고 돈가스에 소주라니. 돈가스에 네네네. 네.
이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그렇게 어울리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물론 먹을 수는 있죠. 물론 먹을 수 아, 있어요. 맞아요. 네, 물론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아는 지인들도 네. 한두 번 오고 안 오더라고요. 아우 재밌네요. 이런 얘기 듣는 거 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네. 네, 이 채널은 하나의 메신저로서 장동훈님이 세상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나요? 요즘에 장사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배민 쿠팡 수수료다 뭐다. 근데 그 배달로 제가 돈을 벌긴 벌지만 그분들이 좀 더 나아진 환경에서 수입 구조가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지만 오늘 기준으로 해서 대통령 선거가 6일 남았거든요. 네네. 어떤 분이 되시던 그런 장사하시는 그 소상공인 그분들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예. 참 좋은 얘기네요. 이제 모두들을 위한.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하루는 주변인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보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차직이네 김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